반갑습니다, 여러분. 10주차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 교수교육표에 나와 있는 대로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딩은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그 소시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소시르에 대한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 기하학으로 가게 되면은 문화 분석으로 가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가긴 하지만, 또 언어학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코딩하고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상 속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인식이 아니라 희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희미한 세상, 환상의 공간은 언어와 기호 그리고 이미지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언어를 통해서 상상하는 세계, 그리고 기호로 구성하는 세계, 이미지로 체험하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현실도 판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현실은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제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뭐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실제의 이미지는 알 수 있고, 지금은 단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언어나 기호나 이미지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흔히 세상을 인식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subject. 주체라고 이야기를 부르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기호와 언어, 이미지로 이루어진 상징 체계 아래로, 여기 서브라는 말이 서브웨이가 지하철이잖아요. 아래 길이니까 아래로 젝트가 프로젝트 이야기할 때 이제 던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래로 던져진 존재. 다시 말하면 상징 체제.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심볼릭이라고 이야기해서 상징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적인 세계 질서, 이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 혹은 이 사회의 법,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규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상징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상징 체계 아래로 던져진 것이 우리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주체성 이야기하고 서브젝트, 주어 뭐 이야기하고 할 때, 주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상징 체계 아래에 던져진,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셀 푸코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군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신민을 서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겠죠. 그래서 지배를 받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상징 체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사,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롤랑 바르트라는 신화학자는 이것을 신화, 미토스, 기억나죠? 우리 게임할 때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되는 신화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그 신화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는 그 신화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징계를 벗어난 실제는 인식 혹은 표현이 가능할까? 이 상징체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가면은 상징체계를 벗어날까? 상징체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로빈슨 크루소는 뭐 배구공입니까? 터진 배구공에다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과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체계, 문화체계, 언어체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징체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혹은 아니면 이 상징체계라고 되어 있는 언어와 기호와 이미지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는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데 도입은 그래요. 뭐 코딩 이야기로 들어가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18세기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이 지닌 이성을 비판하죠.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 있죠. 이걸 우리가 진, 선, 미, 진리, 선함,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선함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비판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의 진리가 뭐냐? 그런 접근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 순수 이성에 대한 굉장히 엄밀한 분석들을 했던 게 이제 이 순수 이성 비판 책이고, 그 다음 이 사건에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범인이냐, 이 사건의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사건 혹은 이제 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건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판단력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숭고미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진선미 얘기를 해서 미스코리아 순서도 우리가 진선미 순서로 따지는 거죠. 그럼 서양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긴 것이 뭐냐면 진리, 그 다음에 도덕성, 그 다음에 아름다움, 요 순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순수 이성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성, 여기는 도덕성, 여기는 미학. 이 순수 이성 비판이 1781년에 나온 책인데, 인간이 지닌 이성을 비판합니다. 우리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가지론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 이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감각하는 것, 우리 감각이 경험하는 것은 현상, 페노메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상일 뿐 물 자체, 사물 그 자체, 독일어로는 딩, 안, 지히, 물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자체의 영역은 이제 신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언어나 기호나 이미지 혹은 이성으로까지도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징 체계일 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단지 이 상징 체계일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철학자 이 르네 데카르트도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데카르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령이 나의 경험을 조작하는 것은 아닐까, 악한 영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조작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상상이 오늘날 신경과학하고 연결이 되죠. 뇌에다가 전자파를 주입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도록,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어떤 감각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데카르트 생각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령이 나의 경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이 감각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더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칸트, 데카르트 더 과거로 가면은 플라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어떻습니까? 플라톤은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 장자에 보면 호전몽이라고 있는데, 호전몽, 나비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비가 꿈을 꿔서 장자의 꿈을 꾼 건지, 장자가 꿈을 꿔서 나비의 꿈을 꾼 건지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죠. 꿈에 꾼 나비를 통해서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장자가 호전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여러분 어때요? 초인공지능이 사람의 뇌에 디지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지요. 그래서 1996년 뉴욕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사람의 신체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피를 제공하는 배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었던 것이 매트릭스 영화였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내가 듣는 언어, 내가 보는 기호, 또 내가 경험하는 이미지는 진짜인가? 아니면 무엇이 진짜인가? 아니, 이 진짜는 진짜인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 제 목소리와 저의 글과 저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상, 이미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저 자신은 저도 몰라.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제 문제점으로 갖고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코딩 창세기. 우리 창세기 하니까 기억이 나는 로봇 창세기도 있었지만 코딩 창세기도 제가 이제 만든 말이에요. 코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컴퓨터에 내릴 명령을 말이 아니라 글자, 즉 코드로 표현하는 행위지요. 컴퓨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과 0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와 컴퓨터의 언어를 이어줄 언어가 필요한데, 이 중간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지요. 사람의 언어, 컴퓨터의 언어를 이어주는 것. 사람이 컴퓨터에 바로 명령할 수 없잖아, 그죠? 사람이 언어로 명령할 수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언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그 언어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가지고 이 언어가 사람이 말을 이제 알아듣도록, 이제 컴퓨터 언어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따라서 코딩은 프로그래밍 언어,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딩의 핵심이 뭐냐면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 혹은 절차를 말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코딩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2, 3, 4, 5, 이런 순서들을, 이런 절차들을 만드는 것인데, 바로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한 것이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단순 노동 혹은 인간의 계산을 대신하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 컴퓨터에게 일을 주문하는 것이 바로 코딩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겁니다. 코딩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코딩 작업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코딩은 전 세계 아이들의 필수 교육 과목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현재 4살부터 8살 아이들에게 무료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코딩 전문학교도 생겼습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코딩을 고등학교 이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5살부터 16살까지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도 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코딩을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작년부터 실과 교과에 연간 17시간을 지정을 했고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연간 34시간 이상 코딩을 이제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뭐 저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인문학적인 접근,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래 사회인 디지털 시대는 컴퓨터가 주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알지 못하면 미래 세상에서 소통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서양의 고전어가 뭐냐면 헬라어와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동양의 고전어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서양의 고전어였던 헬라어, 라틴어가 옛날에 보편 언어였다면,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영어가 이제 보편 언어, 세계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의 보편 언어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코딩, 컴퓨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마트 계산대,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ATM, 인터넷 쇼핑도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컴퓨터 사고력과 프로그래밍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사고력과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코딩이 논리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바마 미국 그 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 쪽 유치원 아이들이 뭐를 배웠냐면 라틴어하고 코딩을 배워요. 라틴어를 배우는 것은 인문학의 기본을 배운다는 말이고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미래 세계의 언어를 미리 배운다는 거겠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뭐 라틴어 코딩 배워가지고 인문학적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궁금증은 생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통해서 그 문화, 그죠? 상징 체계를 아는 거지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가 펼쳐진 미래 사회의 상징 체계를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대로 배우는 거지 테크닉만 배우면 안 돼. 테크닉만 되는 게 아니잖아. 테크닉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테미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한 페이지에 보면은 한 1페이지에 보통 한 25줄, 19줄 정도 됩니다. 한 페이지에. 여기는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정도가 되는데 책은 25줄하고 한 19줄 정도가 이렇게 돼요. 한 페이지가. 그러면 하루 종일 집중해서 글을 쓸 때 한 30페이지를 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설가들이 이제 책을 치면은 한 페이지에 25개 줄이면은 하루 종일 해도 한 30줄 정도 이렇게 글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0조. 그런데 30페이지를 쓴다면은 하루 종일 집중해서 글을 쓸 때 30페이지를 쓴다면 한 사람이 대략 30페이지니까 한 750줄 글을 쓴다고 생각. 이 750줄 하루에. 자, 잘 들으세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550만 줄의 글에 해당하는 글자가 살아 움직여서 모니터 속 세상을 창조합니다. 여기 나오죠. 명령 1, 명령 2, 명령 3, 명령 4, 명령 5. 이걸 한 줄 글자로 치면은 550만 명령어가 들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을 운행을 해요. 이런 기호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코딩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컴퓨터상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는 1200만 줄이고 윈도우 7은 4000만 줄이고 페이스북은 6200만 줄입니다. 놀랍죠? 구글은 무려 20억 줄입니다. 구글 20억 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20억 줄을 이 명령어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코딩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스스로 구체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코딩할 수 있고 바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란 말이 프로메테우스 할 때 밀이라는 거죠. 밀이 그램이라는 것은 쓰다는 말이기도 하는데 작성하다. 미리 쓴 것, 미리 작성한 것. 이게 프로그램이죠. 컴퓨터가 읽기 쉽도록 미리 작성해 둔 글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리 작성해 둔 글 프로그램들이 쫙 있어가지고 한 번에 실행하는 거죠. 그 실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가지고 현실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이 현실 모드를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가상현실에 살아도 실제와 같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걸 하죠. 문제는 아직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미리 작성해둔 이 프로그램 언어, 지금 이 디지털 시대 최초의 인간은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코딩 창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코딩 창세기가 개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언어와 기호, 이미지로 살아가는 현실이 코딩 언어와 기호, 스크린의 이미지로 재생될 때 그것은 환상 공간인가? 실제 공간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상징 체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은 그것이 현실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가짜가 현실 같고 현실이 가짜 같고, 우리 이제 4D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안경 끼고 하면 이게 이제 가상 공간은 표가 나긴 하지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느낌은 정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개막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